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딥러닝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를 위해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각 슬라이드의 하단부에 참고한 자료가 제가 기재를 해놓았고요.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책들에서 관련된 항목들을 또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럴넷 기반의 먼저 우리가 이미지 분류 기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첫 수업 시간 때 한번 봤던 건데요. 우리가 딥러닝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번 이 예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이 이미지를 우리가 고양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한 가지 방법은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숫자로 각 픽셀들이 다음과 같이 숫자로 결국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숫자들의 합이 뭐 우리가 뭐 얼마 이상이다. 평균이 뭐 100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고양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접근은 가능하겠죠. 그죠? 일단 이게 뭐 좋든 안 좋든, 그죠? 이런 픽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뭔가 좀 특징을 뽑아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픽셀들을 가지고 와서 단순히 이걸 우리가 뭐 더하거나 뺀다고 하면은 좀 컬러와 관련된 피처를 우리가 좀 직접 손으로 뽑은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죠? 우리가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좀 비슷하긴 한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죠? 정말 이 이미지 분야에, 이제 정말 이 비전 분야에 정말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은, 고양이를 판단, 또 이제 고양이 전문가분들께서, 고양이 전문가분들은 이 고양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 이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또는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약간 뭐 눈 모양이다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눈만 우리가 이제 그 디텍트를 할 수 있는 이 눈과 관련된 좀 피처를 뽑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이 윤곽과 관련된 피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단순한 방법의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좀 더 낫기는 하겠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이죠. 결국 그 전문성에는 이런 뭐 이미지 전문가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강아지의 전문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고양이로 분류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이,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직접 뭐 손으로 비전문가가 이제 손으로 뭐 칼라의 뭐 합을 계산해 가지고 그거에 뭐 100이 넘냐 안 넘냐, 그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이제 전문가분들을 우리가 모셔와서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런 고양이와 강아지의 구분되는 점은 그런 어떤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한, 또 우리가 손으로 이제 또 그것도 어쨌든 손으로 우리가 또 이제 핸들링을 해야겠죠. 어떤 피처를 뽑을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대신에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을까? 전문적인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덜 받고, 물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도움을 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하게 뭐 합이 100이고, 100이면 고양이고 강아지고가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얘가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까라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으로, 그다음에 특히 이번 시간부터는 딥러닝, 뉴럴넷 기반의 이제 방법론으로 적용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시로 볼 때 32 바이 32 바이 그다음에 RGB 채널 3 채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 같은 채널이 있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쭉 피면 3072 디멘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클래스로 구분하고 싶으니까 얘는 3072 바이 2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얘는 3072 바이 1이었고, 그죠? 자, 보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2 곱하기 1. 얘는 이제 우리가 1 곱하기 3070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곱하면은,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순서가 네, x 우리가 w라고 할게요. 그죠? 아니면 여기가 2 곱하기 3072, 여기가 3072 곱하기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면 2 곱하기 1이 되겠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국 이제 두 가지 아웃풋으로 쪼갠 겁니다. 두 가지 아웃풋으로 우리가 축소를 시켰어요. 그걸 우리가 S라고 할게요. S는 두 가지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디멘전. 그죠? 왜 2디멘전? 우리가 결국 지금 여기서는 고양이냐 강아지냐 두 개 중에 하나로 알고 싶으니까. 뭔가 좀 고양이와 관련된 거 하나, 그다음에 강아지와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S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S의 범위가 사실 제약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SW와 관련된 이제 S 값인데 W, X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결국 숫자로 나와 있지만 W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W는 이제 무한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이제 무한 가까운 값일 수도 있고 어떤 값이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S도 굉장히 큰 값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은 값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소프트맥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이 S를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이용해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 S가 이제 2디멘전인 거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Y도 결국에는 우리가 2디멘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고양이, 이 이미지는 고양이니까 고양이 디멘전에 1이 켜져 있고, 강아지 디멘전에 0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소프트맥스는 아웃풋의 합이 결국에는 이제 1이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0.9, 0.1이 됐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요거 로스를 재는 거예요. 아, 얘랑 가깝고 얘랑 또 얘랑 가깝도록 로스가 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떤 보통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많이 재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학습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 얘는 좀 더 1에 가까워지고 얘는 좀 더 0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고양이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 이미지를 우리가 그냥 지금 분류기에 넣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W 곱해가지고 이제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X는 3072입니다. 이 고양이 전체 피처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X가 3072니까. 그러고 나서 이 W가 이제 한 번에 지금 이 W랑 매트릭스 하나를 그냥 곱해준 거에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냐면 아 여기서 너가 고양이의 유의미한 걸 알아서 그냥 이 W 너 하나가 너 혼자 알아서 그냥 다 찾아가지고 한번 분류해줘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X를 우리가 다 쓰기보다는 뭔가 이 X에서 뭔가 좀 눈동자만 우리가 이제 윤곽을 이제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고양이 전체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약간 이 이미지에서 뭔가 좀 배경과 차별화되는 이 물체의 좀 부분만 우리가 디텍트해서 이 X에 넣어준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하면은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보통 뭐 피처 엔지니어링 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인풋 피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변형해서 정말 좀 이 하나의 분류기가 잘 분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좋은 X를 만들어 주자라는 게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순한 룰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좀 제약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뉴럴넷 기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 결국 마지막 부분.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뭐 깊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되어 있긴 한데 보통은 인풋,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웃풋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보통 이제 바텀, 여기를 이제 탑이라고 부릅니다. 예. 보통 이제 위에서 데이터가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이 위로 가 있는 그림이 일반적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거꾸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데이터, 여기가 이제 아웃풋. 자,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마지막. 자, 여기 뭐 되게 많이 쌓여져 있어요. 뭔가 이제 레고 블록처럼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결국 이 마지막 여기가 클래시파이어고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랑 동일합니다. 물론 뭐 다른 클래시파이어를 쓸 수 있긴 하죠. 어쨌든 요거의 변형일 뿐 얘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뭐냐? 피처 익스트랙트라고 적혀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이 x가 더 좋은 x로 만들게 할까? 즉, 그냥 x를 쓰는 게 아니라 gx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gx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피처 익스트랙트입니다. 즉,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뉴럴 예수로 굉장히 이제 깊이 연산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뉴럴넷을 많이 배우긴 하겠지만 결국 뉴럴넷은 앞부분의 피처 엑스트랙터와 그다음 마지막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럴넷 기반의 방법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 이미지에 정말 전문적인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윤곽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이 고양이와 강아지와 구분되는 그런 이제 이미지 이런 도메인에 특화된 픽처를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뽑지 않더라도 이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아웃풋을 내보내면 굉장히 괜찮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유런력 기반의 방법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이미지를 실제로는 정직하게 그대로 넣지는 않고요. 이 이미지를 약간 로테이션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 이미지에 블러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 이미지에 좀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랜덤하게 크롭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미지들을 약간 변형해 가면서 넣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형이 고양이의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한 변형은 어쩌면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변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뉴럴넷을 활용을 하면은 물론 이 이미지 피처를 약간 변형을 하긴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우리가 덜 받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럴넷 기반의 방법론으로 어떤 게 지금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뷰가 이제 나온 지 한 3일 된 것 같습니다. 2, 3일 된 것 같은데 이제 다리2라는 모델이 나왔죠. 다리2라는 모델에서 이런 텍스트를 가이드로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코기 강아지입니다. 자 강아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텍스트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은 뭔가 좀 이제 운성이 폭발하는 이미지가 이제 좀 묘사된 그죠? 강아지의 머리에 이런 좀 운성이 폭발하는 듯한 이미지가 묘사된 머리를 가진 강아지를 그려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많이 학습을 하면은 머신러닝 모델이 그런 건 이제 뭐 쉽진 않지만은 그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이 사실 이런 뭐 코기 강아지 품종에 이런 운성이 폭발하는 듯한 머리를 가진 이미지가 이 다리투가 학습한 것에 있기는 할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숫자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물론 문화가 폭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코기 강아지 자체는 얘가 학습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럴넷 기반으로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뉴럴넷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뉴럴넷이 뭐 어떻게 연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어떤 게 더 연구되어야 되는지를 이 장에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